자, 안정감을 대변하는 삼각형 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남대문에 지금 숭례문이죠. 예, 숭례문에 수문장과 숭례문을 같이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아래에서 로우 앵글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 찍은 형태가 되겠죠. 예, 이랬을 때 이 웅장함도 표시하지만 이제 안정감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뭐 안정감이 강한 구도나 통일감, 균형감을 표현하고 싶다면 삼각형 구도를 활용할 수 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할 필요는 없지만 피사체가 중심 부분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삼각형을 그렸을 때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 완성되면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가 된다. 구도의 형태와 닮은 산이나 건물, 나무 등을 촬영할 때 주로 적용할 수 있다. 조금 단조로울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피사체 주변의 단조로움을 없앨 만한 배경 요소 등을 배치하면 좋다. 라고 했죠. 여기서는 주 피사체가 뭘까요? 예, 이 앞에 있는 수문장이 주 피사체로 확인될 수 있겠죠. 아래에서 볼 때 이 뒤에 숭례문을 배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고 있죠. 자, 12번째로 인물 사진에 주로 사용되는 역삼각형 구도라고 합니다. 역삼각형 구도라고 하는데, 예, 이 안정감을 주는 것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삼각형 구도라면 역삼각형은 정반대입니다. 삼각형을 거꾸로 세워서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뭐 쓰러질 듯한 느낌의 불안정을 주고 있죠. 반면에 역동성도 만들어줍니다. 다른 효과는 위쪽으로 퍼져나가는 상승감과 개방감을 준다는 거고요. 이 구도는 주로 인물 사진이나 상품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러 포즈를 이렇게 취해서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의 촬영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재밌는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부각시키는 액자형 구도. 액자형 구도라고는 하지만 프레임 안에 주 피사체를 약간 가리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터널 구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액자형 구도는 주변부가 어두운 대신에 주제가 되는 피사체만 밝거나 실제 터널 모양처럼 피사체가 배치돼서 피사체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며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이 방법을 활용하는 좋은 예를 들자면 실내에서 창밖의 풍경을 담을 때 또는 창문 안에서 풍경을 담을 때 창문 주변부가 액자처럼 사진의 틀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숭례문 사진도 봤지만 성벽에서 나타나는 그 총구나 화구 그 사이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됐을 때도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꼭 이런 터널 형태 건물 밑에가 아니라 나무 숲이나 숲길에서도 이런 형태의 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액자형 구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 이제 구도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이 화면을 구성하는 사진의 구성체가 보다 안정적이거나 미적인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구도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구도를 중심으로 해도 가장 사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균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화면 안에서의 균형 감각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요리가 주된 재료에 대한 다양한 양념을 첨가해서 균형을 이룰 때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사진에서도 구도와 더불어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균형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고 사진을 찍고자 하는 실제 대상을 사각 화면에 적절히 배치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 부분은 많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쉬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대상의 크기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과 빛을 이용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방법 중에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상의 크기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하고요. 빛을 이용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라고 이제 예시를 잡은 사진인데요. 이 아래쪽에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는 대신 좀 넓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피사체들이 사람들이 되게 작은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 딱 얼핏 보면은 위에가 더 무거워 보여서 이렇게 쓰러져 보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래쪽을 넓게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불안한 요소를 좀 없앤 사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상의 크기로 맞춘 균형의 예시 사진입니다. 자, 주 피사체로 잡았을 때 이 꽃의 무리를 주 피사체로 봤는데 반면에 이 반대편에 이렇게 작은 인물과 자동차의 모습을 같이 담고 그 위에는 다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인물이나 이 버스, 차량이 없고 요 강이 없었다면 여기에만 시선이 멈췄다가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밋밋한 느낌을 줬겠죠.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꽃에서 시선이 멈췄다가 1차적으로 신천이 멈췄다가 그 뒤로 따라가면서 흐르는 강과 여기에 있는 작게 비친 사람과 차량의 모습에 시선이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진의 균형 감각을 맞춰주는 거죠. 이 화면 안에서의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황금 분할 선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황금 분할 선 주변에 배치를 했고요. 수평선, 또 약간 기울은 수평선이지만 수평선 형태를 유지를 했고요. 이 몇 가지의 그 구성 요소, 그러니까 구도에 대한 것을 병합돼서 들어간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균형의 방법으로 또 하나는 빛으로 맞춘 균형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자, 이 가운데에 흐르는 빛의 흐름으로 양쪽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계단의 모습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여백의 공간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좌우 대칭 아닌 대칭, 실제 그림에서의 대칭이 아니라 어떤 빛으로 갈라진 대칭의 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도에 대한 것으로는 이제 구도를 무시하고 틀을 깨라 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3가지의 구도와 함께 구도를 형성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구도는 결국 누군가 이론으로 정형화한 것이라는 점이죠. 처음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형화된 구도를 알고 그 정형화로부터 탈출하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 또한 재미있는 사진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사진을 찍기를 바라는 거고요. 사진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휴식을 주며 지친 자신에게 힐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남들이 이렇게 설정하고 정의한 구도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의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구도가 이런 구도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구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은 지식 정도 순에서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진을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며 스스로 사랑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서 사진이 될 수 있도록 자신만의 구도를 탐구하다라는 의미에서 구도를 무시하고 틀을 깨라라고 하는 겁니다.